이 사드라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무기체계입니다. 사거리 3,500km 이하의 IRBM,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과정에서 요격하도록 설계가 된 장비예요. 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상승률이 높은 데다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상으로는 200km 이상, 그리고 요격 고도는 150km 정도 되죠. 표적 추적 오차 역시 그린파인 레이더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정밀합니다. 미 해군의 SM-3가 요격에 실패한 표적에 사드가 재차 요격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사드는 조금만 개량이 되어지면 이런 극초음속 순항 무기 체계도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사드 북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탄도미사일의 비행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정거리 1000에서 2000km급 탄도미사일이요, 최대 사거리로 비행할 때 사드의 요격 가능 범위는 전체 비행 범위의 15%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00km급 탄도미사일이라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요격 범위 내에서 150km가량의 거리를 진행하는 셈이죠. 이때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른 사드는요, 2번의 요격 기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대응 체계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패트리어트 팩3거든요. 그러니까 이 팩3는 이제 요격 고도가 40km 정도인데 사드는 보통 40에서 150km 사이니까 팩3에 비해서 좀 넓은 요격 영역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나 이란 같은 경우에 이 요격 영역을 줄이기 위해서 탄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안을 여러 차례 시험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노멀하게 가는 게 아니라 최고로 고각으로 발사해서 궤도 정점을 높이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이제 로프트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이제 저각으로 발사해서 궤도 정점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을 디프레스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이란 같은 이 IRBM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고각으로 발사하는 로프트 방식이나 저각으로 발사하는 디프레스 방식으로 요격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프트 방식의 경우 비행 거리에 비해서 비행 시간이 긴 만큼 일반적으로 같은 거리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탐지와 추적은 용이해요. 대신에 이게 로프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가속도로 돌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요격 가능 고도를 통과하는 거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즉 요격 범위가 현격하게 제한이 돼요. 게다가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속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만큼 요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반대로 디프레스 방식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은요, 탄도가 줄어드는 만큼 비행시간 자체가 보다 짧아져서 포착하고 대응에 할당 가능한 시간이 줄어들어요. 또 하나 이제 사드나 SM-3 같은 이제 고고도로 올라가는 이런 미사일들은 최저 요격 고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궤도 정점이 100km를 겨우 넘기는 수준의 극단적인 디프레스 탄도를 사용한다면 의도적으로 요격 가능한 고도를 회피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실험을 보면요, 2013년 이후에 이 로프트 방식이나 디프레스 방식을 섞어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격하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건데, 그래도요, 사드만을 놓고 봤을 때 이제 팩3에 비해서는 로프트 방식으로 상대할 경우에는 50배, 그 다음에 디프레스 방식을 상대할 경우에도 30배 이상의 유효 요격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드가 팩3에 비해서. 그래서 보다 팩3에 비해서 효율적인 요격 체계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죠. 참고로 이제 사드하고 계속 비교되는 SM-3는요, 궤도의 정점이 높은 로프트 방식을 상대할 때는 보다 효과적이에요. SM-3는 유효 고도가 500km 이상이거든요. 근데 최저 요격 고도는 70km거든요. 그래서 디프레스 방식에서는 사드보다 좀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북한이 여러 발을 한꺼번에 마구 쏘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렴한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 발에 10억에서 2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사드는 한 발에 120억 원이에요. 한 발에 120억 원.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방어용 무기체계는 공격용 무기체계에서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마구 쏴대는 이 탄도미사일을 값비싼 사드로 전부 요격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언론이나
혹은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북한이요, 노동이나 무수단 계열 탄도미사일을 수백 발씩 발사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북한은요, 실제 이제 노동이나 무수단 계열 탄도미사일을 각각 한 200~300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서방 측 군사 관계자들이 이제 예측하고 있어요. 미 국방부가 발행한 의회 보고서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에 보면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이 정도 숫자가 되지만 북한이 보유한 TEL, 즉 이동식 발사 차량은 50대 미만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각 종별로. 근데 그렇다면 유사시에 북한이 이 50대를 다 사용할 수 있느냐? 이 50대 역시 전쟁 초기의 한미연합군의 선제 타격에 상당 부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개시 이후 한미의 탄도미사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실제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숫자는요, 10발 정도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한 10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게 현실적인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게 단일 표적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쏘는 건요, 언뜻 생각하면 공격의 치명성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오히려 타격 가능한 표적의 숫자를 제한하거든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이 있으면 이거 여러 가지 타겟에, 여러 타겟에 쏴야지, 이걸 단일 타겟에 쏘는 건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 탄도미사일이 뭐 10에서 20억 원 한 발에, 이거 사실 싼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방사포에 비하면 훨씬 비싸요. 예를 들어서 그 비싸다는 미제 MLRS의 방사포 로켓 한 발 가격이 3,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보다도 한 서너 배 비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제가 이 정도인데 북한이 만든 건 훨씬 더 저렴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사포에 비해서도 비싸기 때문에 이게 탄도미사일은 한 지점에 마구 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저고도로 가는 대구경 방사포에 집착하는 이유도 아마 이거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요, 오히려 북한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요, 뭐 SM-3는 조금 그렇지만 사드, 특히 사드는요, 복수의 IRBM급 탄도미사일을 동시 요격하는 시험을 통과한 세계 유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요격 시험을 실시한 사례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마저도 러시아는 구체적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의 동시다발 탄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사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네, 사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여기서부터 아마 굉장히 재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한미군의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죠. 이 사드의 방어 면적은요, 최대 반경 2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주에 배치될 경우에 평택하고 군산, 그 다음에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그 다음에 핵심적인 전략 항구인 평택항과 부산항 등을 모두 커버할 수 있어요. 다만 핵심적인 수도권을 방어할 수는 없어요. 이 사드 배치 당시에요, 수도권의 거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북한의 공격 수단이 사거리 300에서 500km급 탄도미사일로 제한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하려면 IRBM보다는 단거리 탄도탄을 많이 발사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이 북한의 스커드나 기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요, 사실 사드보다는 패트리어트 체계를 좀 많이 배치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통해서 얻어진 여유를 활용해서 패트리어트 팩3 포대를 수도권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고요. 실제 2020년 1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었던 패트리어트 포대를 북악산에 배치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성주는 북한이 배치 중인 KN-09 300mm 방사포 사거리 밖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KN-09의 최대 사거리가 한 200km 정도 되거든요. 한국군이 굉장한 딜레마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북한군이 240mm짜리 방사포가 주력이었거든. 이게 사거리가 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상정해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충남에 배치했었는데,
북한이 300mm짜리 배치하니까 이게 사거리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고요. 2019년에는 북한이 열병식하면서 400mm 신형 방사포하고 KN-25 600mm 방사포를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사포들이 사거리가 400km가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그 의미가 지금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사실 이 새로운 신형 북한의 장거리 방사포 때문에. 아무튼요, 한국군의 현용 방공 체계로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에 대한 다수의 방사포 공격을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파괴될 경우에 사드 레이더가 이게 임무를 대신해야 되는데 지금 사드도 대부분 북한의 대구형 방사포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대구형 방사포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 시급해요. 요건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드가 일본과 미국 방어용이다라는 얘기도. 네, 이게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했던 내용이죠. 사드가 일본과 괌 등 미군의 보호용이다. 혹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미사일 요격 체계의 면면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가 아닌 폴란드나 루마니아에다가 배치한 지상 이제 이지스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지스 어시어라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건설했다면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충분히 타당하죠. 이 이지스 어시어가 뭐냐면 이제 이지스 어시어가 왜 이지스 함에 쓰이는 스파이1 DV 레이더 있잖아요. 요거하고 SM-3 요격미사일 구성된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이에요. 이란에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유럽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2015년 미국이 루마니아에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지스 어시어하고 SM-3 블록 2 요격미사일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다. 우리나라 이게 건설이 됐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ICBM이나 일본이나 괌으로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중광 궤도에서 요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SM-3 블록 2A의 유효고도, 그러니까 이게 SM-3 블록 2A가 SM-3 시리즈 중에서 최신 시리즈거든. 이 미사일은요, 유효고도가 1200km예요. 그리고 사정거리는 무려 2500km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ICBM이나 혹은 괌으로 날아가는 이런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사거리고, 이 정도 유효고도면. 그런데 사드는요, 종말 고고도 구역 방어라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의 마지막 비행 단계의 표적을 요격하도록 개발했어요. 그래서 요격고도가 얼마? 150km예요, 최대. 그러니까 요격고도가 최대 150km인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은커녕 북한에서 일본과 괌으로 날아가는 노동이나 대포동 미사일도 중간에서 요격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제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사드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용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드의 AN-T5Y2 레이더는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포워드 베이스 모드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모드가 있는데, 포워드 베이스 모드, 즉 전진 배치 모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 1제곱미터 이상의 표적에 대해서 최대 2300km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요격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한 초기 발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요, 국내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경우는요, 터미널 모드만 사용돼요. 즉 종말 단계 모드로서 대한민국 영토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에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 모드는. 현재 미국은요,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스가로시의 샤리키 기지하고 일본 중부 교토의 교가미사키 기지에 포워드 베이스 모드로 사드용 레이더를 전개한 상태예요, 이미.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과 중국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논란됐던 게 네. 사드는 주한미군만 보호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것도 역시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드가 한국의 핵심 자산인 수도권이 아닌 주로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방에 배치되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드의 성주 배치는요, 현실적으로 수도권 방어에는 패트리어트 팩3가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런 의견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이었다. 이거를 수도권에 배치하면 또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거든 사실. 고난 어린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사드의 추가 배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뭐 이 부분은 워낙 정치적인 거니까 뭐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고, 다만 설령 사드가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배치된다고 해도요, 여기에는 분명한 타당성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요, 북한은 전략 무기로 뭘 할까요, 여러분들? 수도권을 막 그냥 탄도미사일을 수도권에 마구 재서 수도권을 완전히 작살낸다. 여러분, 이럴 것 같나요? 솔직하게 전략 무기로 뭐 한두 발은 날아올 수 있겠죠. 몇 발 정도는 날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한미군을 핵심적으로 타격해야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왜냐? 첫 번째, 전쟁 초기에 주한미군 사상자가 늘어나면요,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군 증원 병력 파견을 가로막을 수 있는 정치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뭐냐? 미군이 저기 일본에서건 어디서 이제 증파돼 우리나라로 와요. 그러면 그 많은 물자가 다 비행기로 올 수 없잖아. 뭐로 오겠어요? 배로 오겠죠. 그렇죠? 그럼 배로 실어 와서 우리나라에다가 물자나 병력을 뿌려 놓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규모 항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대규모 항구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부산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쏘는 거예요. 여기 항구에다가. 왜? 항구를 작살내야지 미군이 와서 여기다 물자고 병력을 하역 못하니까. 또 하나,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이런 탄도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 이유는요, 미 본토에 대한 타격수단 확보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가 뭐냐? 일본과 괌의 미군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어디다 쏘냐? 괌하고 일본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 사정거리 1200km 이상의 노동, 대포동, 그리고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개발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 유사시에 한미 동맹에 의한 연합작전이 수월해져야지 우리는 조기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드가 후방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중요 군사 거점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요 이제 항만 시설 같은 것도 보호할 수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전력이 수도권에 또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도권 남부에도 미군 시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 함께 이런 시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압하고 우리가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은 납득이 가는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심정적으로 봤을 땐 불안하죠. 저도 불안해요, 사실 그건.